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저는 지금 주말이라서 평소에 산책하던 산책로를 지금 걷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래요. 요 보이시죠? 여기 요 베이 에어리아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베이 에어리아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이렇게 베이처럼 생겼잖아요. 베이 에어리아죠. 그 베이 에어리아의 그 바닷가를 따라서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저렇게 베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 에어리아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저 산책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산책 중인데 계속 산책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사실 집에서 방구석에서 뭐랄까 영상 찍을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산책도 하고 밖에도 좀 보여드리고 그 산책하는 거의 중요성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오늘 강조하고 넘어가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박사과정에 있으면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머리를 창조적으로 똑똑하게 굴리려면 이 산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산책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걸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게 머리가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뇌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지만 여기 실리콘밸리에 똑똑한 인간들, 똑똑한 교수들, 똑똑한 대기업 다니는 연구원들 보면요 산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되게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리림 박사과정 프리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제 프리림을 끝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프리림 시험은 박사과정에서 언제 본다 그랬죠? 졸업하기 1년 전에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프리림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림을 통과한 그 시점으로부터 1년 후부터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 1년 남았다는 거야.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래서 프리림 시험을 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졸업 준비가 됐는지 그 졸업의 준비 상태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림 시험을 통과했다. 그 5명의 커미티로부터 프리림 시험 OK 사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졸업이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1년 후에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졸업합니다. 이제 프리림 시험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졸업 준비가 되어 있는 체크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림 시험을 통과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 이제 마치 이 길처럼 이제 1년 후에 내가 저기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나는 이제 1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졸업 후에 뭘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림 시험이 여러분 끝났다. 그럼 이제 본인이 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미국의 그런 대기업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실리콘밸리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전국의 대기업 있죠. 그렇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수냐 기업이냐 특히 이공계 박사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수는요 본인이 정말 공부하는 게 좋고 연구하는 게 정말 좋고 학생들과 캠퍼스에서 사는 게 정말 좋을 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없는데 교수를 하시면 굉장히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하냐면 교수는요 사실 연봉이 별로입니다. 이공계 박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군 가운데서 연봉이 낮은 측에 속하는 게 교수입니다. 그럼 연봉이 높은 건 뭐냐? 미국 대기업이죠. 미국 대기업, 특히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미국 대기업들이 연봉이 높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한다면 기업, 돈보다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만 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주위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세상을 볼 때 좀 약간 사회적 지위랑 사람들이 어우 교수님이세요 하는 요런 거에 껌뻑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 세대들이 교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교수는 사실
명예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명예직이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많이 손해를 보는 직업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시면은 사실 기업이 훨씬 낫다고 보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연구하는 R&D 엔지니어는 연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될 것인가 대기업에 진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귀국은 미국 박사에게 있어서 미국에서의 모든 커리어가 실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박사 마치고 한국 교육한다 하면은 이제 한인 학생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위로를 해주죠. 위로해주면서 뭐 세상 다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친구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우리들의 세계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마친 사람들은 미국에 남는 게 1차적인 목표죠. 그걸 위해서 이제 교수로 가실 분들은 프리림 시험이 끝나면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포닥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포닥을 한 1년 전부터 찾아보는 게 좋아요. 포닥을. 그래서 요새는 교수가 되려면 박사만 간 마치고 박사학위만 있으면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박사들 시장에서 교수라는 잡 마켓이 이제 포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포닥이라고 해요. 포닥을 한 3년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닥은 아시겠지만 단점이 뭐냐면 박사과정이랑 월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박사보다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을 뿐이지 가난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포닥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닭 중에 가장 가난한 닭인 포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닥터 중에 많은 닥터들이 있잖아요. 뭐 의사도 닭이죠, 닭. 그렇죠. 그리고 교수도 닭이죠, 닭.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는 박사들도 닭이죠. 근데 이 닭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닭이 포닥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박사 마치고 포닥할 용기가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미 가난한데 또 가난한 삶을 3년 더 산다고? 그럴 수 없지 하고 저는 기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길을 선택하면 포닥 안 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연봉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취업하실 분들도 이제 프리림 끝나면은 졸업 후에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림 끝나면은 이제 기업에 가실 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졸업 후에 취업을 할 것인가,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림 끝나면 이제 바쁩니다. 아시겠죠? 뭐 교수를 하든 본인이 취업을 하든 이제부터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교수 될 분은 포닥, 회사 가실 분들은 이제 회사 각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 구직란을 이제 보시면서 잡 데스크립션을 읽어보시면서 인터뷰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프리림 끝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분이에요, 신분. 자,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온 친구들은 대부분 F1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 신분이죠, 학생 비자. 학생 비자인데 학생 비자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학위가 끝나면은 그게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들은 이 학생 비자를 이제 취업 비자로 변경하고 그거를 이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서포트를, 그러니까 취업 비자와 플러스 영주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포닥으로 계실 분들도 포닥 과정에서도, 포닥도 직장이거든요. 학교라는 직장에 다니는 직원인 거죠, 연구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포닥 과정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 계속 계실 분들은 본인의 신분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본인이 뭔가 미국에서 잘 안 되면은 졸업하고 다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푸념처럼 하는 얘기가, 한국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아, 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 내가 미국인들보다 뭐가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냐, 이거 인종차별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실 과거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내국인을 뽑으면 취업비자 스폰서십을,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십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외국인을 뽑습니까? 즉 외국인을 뽑으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 내국인보다 뭔가 월등한 게 있어야지만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취업이 어려운 겁니다. 즉 내국인들보다 훨씬 그런 어떤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미국의 취업시장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로 보지 마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미국 내국인들보다 훨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을 서포트 해줄 때 보통 회사에서 변호사를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호사 비용을. 근데 변호사 비용이 보통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미국 내국인 지원자들보다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을.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이 모두 서포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심사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즉 1,000만 원 이상을 여러분한테 쏟아내고 또한 영주권 떨어질 거라는 그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뽑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국인들보다 우수해야 되겠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사실 그게 안 돼서 영주권을 서포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 잠깐 있었고요. 그때 친구들한테 이제 나 영주권 서포트 받는 직장 못 구했어, 돌아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제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한인 친구들, 미국 유학을 같이 했던 한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 떠나는 파티를 열어줬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세상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라고 저를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귀국했을 때는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의 그 귀국을 매우 축하해주고 매우 주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와, 미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과장 자리를 주면서 모셔가는구나. 와, 너 대단하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든 걸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저에게 위로를 해줬고, 사실 그때 제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꿈꿔왔던 것이 있었는데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한국에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대기업 들어가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았었고, 제 인상에서는 다 망해서 바닥을 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고, 그 슬픈 마음을 오로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같이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인 유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다들 축하해 줬고, 마치 제가 금이 환영이라도 한 것처럼 막 얘기해 줬었는데 그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미 상심이 되게 컸는데. 그게 일단 제가 느꼈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안 되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취업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냐? 그 한국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을 모았죠. 월급을 모아서 그 NIW라고 하는 그런 영주권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취업 스폰서와 상관없이 내가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서 미국 이민국에다가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즉 제 생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저 자신의 영주권 스폰서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미국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취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나눠드려 본 거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의 그 베이 지역을 좀 보여드리려고, 바닷가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원래 이 지역이 그 베이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잡음도 되게 심하고 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와보시면은 바닷가 근처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이 지역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저기서부터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막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뭐 요즘 메타로 이름 바뀌었죠. 뭐 그런 거에서부터 뭐 애플, 뭐 인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 저 산 넘어서 저기서부터 이제 도시가 펼쳐지면서 딱 세계 정상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만 나오면 이렇게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자연이 이게 진짜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 데 있어서, 여기 보면요, 뭐 다람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되게 좋고, 뭐 저렇게 바닷물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럼 저기 보면 막 이렇게 갈퀴로 파면은 막 꽃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꽃게인가 정확히 종은 모르겠는데 개들도 막 있고 물고기도 많고 자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제가 산책 나온 김에, 제가 아주 자주 산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서 현지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